재혼이라는 말은 새 출발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본 사람만 아는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서로를 모른 척하려 애쓰고 괜히 기대하지 않으려 애쓰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의 문을 먼저 닫아버리는 일들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재혼 가정에서 이사를 준비하던 어느 날 우연히 발견된 낡은 일기장 한 권으로 시작됩니다. 그 일기에는 누구도 몰랐던 마음이 조용히 아주 오래전부터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닫혀있던 한 사람의 마음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사는 늘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버릴 것과 남길 것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히 물건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을 다시 들여다보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재혼한 지 7년째 되는 해 남편과 함께 오래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옮기기로 했다. 나이가 들수록 계단이 힘에 부쳤고 무엇보다 남편의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건 그냥 버려도 되겠지? 남편이 안방 장롱 위에서 오래된 상자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말하면 그 집에 있는 물건 대부분이 나에게는 남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재혼 후 들어온 집이었고 그 집에는 남편의 전 부인과 아이들이 살았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나는 그 흔적들을 애써 보지 않으려 했다. 보고 싶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마음이 다칠까 봐서였다. 상자 하나를 열어보던 중 나는 낡은 공책 한 권을 발견했다. 표지는 누렇게 바랬고 모서리는 손때로 달아 있었다. 일기장? 누군가의 사적인 기록이라는 생각에 처음엔 다시 덮으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그 공책이 한 번만 봐달라고 조용히 말하는 것 같았다. 첫 장을 넘기자 또박또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오늘도 그 아이는 말이 없었다. 내가 다가갈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나는 숨을 멈춘 채 다음 장을 넘겼다. 새엄마라는 말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다. 괜히 웃어주면 부담일까봐, 괜히 말을 걸면 상처가 될까봐. 나는 오늘도 그냥 등을 돌렸다. 그 글은 남편의 전 부인이 아닌 지금의 나가 이 집에 들어오기 훨씬 전 남편이 재혼을 준비하던 시절 그가 썼던 일기였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나는 그동안 남편이 무심하다고 생각했다. 자기 아이들 문제에 있어서도 나를 늘 한 발짝 떨어뜨려 두는 사람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나 역시 마음을 닫아버렸다. 어차피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야. 괜히 다가가 봐야 상처만 받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나는 벽을 쌓았다. 그런데 그 일기장 속 남편은 내가 알던 사람과 달랐다. 그는 조심스러웠고 두려워했고 누군가를 다치게 할까봐 한 걸음도 쉽게 내딛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덮고도 한참 동안 잠자리에 들지 못했다. 닫아두었던 마음 어딘가가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금이 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잠을 잤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밤이었다. 눈을 감으면 일기장 속 문장들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괜히 가슴이 답답해졌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는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어제 많이 피곤했지? 그의 말투는 늘 그랬다. 묻는 듯 하면서도 혹시 내가 불편해할까봐 한 발짝 뒤로 물러선 목소리. 괜찮아요. 나는 습관처럼 짧게 대답했다. 사실 괜찮지 않았다. 마음속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수십 개쯤 떠올랐다. 하지만 그 말들은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삼켜졌다. 지금 말을 꺼내면 괜히 분위기만 어색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또다시 마음의 문을 닫았다. 이사 준비는 계속됐다. 책장 뒤, 침대 아래, 오래 열지 않았던 서랍들까지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 집 안에는 추억이 쌓인 공기가 가득 찼다. 문득 어제 발견한 일기장이 다시 떠올랐다. 그 사람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했을까? 나는 남편이 없는 틈을 타 그 일기장을 다시 꺼냈다. 읽지 말았어야 할 기록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오늘은 그녀가 반찬을 남겼다. 혹시 입에 안 맞았을까? 말을 걸고 싶었지만 괜히 눈치 없는 사람이 될까봐 참았다. 나는 그 문장에서 손이 멈췄다. 그날 저녁 내가 아무 말 없이 반찬을 치웠던 날이었다. 그저 입맛이 없었을 뿐인데 그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괜히 잘해주려다 상처를 건드릴까봐 무섭다. 그래도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그동안 이 사람이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재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나를 늘 밖의 사람으로 두는 줄 알았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서로가 너무 조심스러워서였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다.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먼저 마음을 닫았고 그는 누군가를 다치게 할까봐 끝내 다가오지 못했다. 그날 오후 남편은 이삿짐 견적 때문에 잠시 외출을 했다. 집에 혼자 남자 집안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다. 나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그동안 꺼내지 않았던 질문들이 머릿속을 채웠다. 만약 내가 조금만 더 솔직했더라면 혹시 우리도 지금보다 덜 멀어질 수 있었을까? 그 질문들 앞에서 나는 쉽게 답을 하지 못했다. 저녁 무렵 남편이 돌아왔다. 나는 괜히 부엌을 서성이다가 그의 얼굴을 마주쳤다. 그 순간 어제와 똑같은 하루처럼 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나를 붙잡았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겠지.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열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평소보다 반찬이 조금 더 올라와 있었다. 특별한 날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초대할 일도 없었지만 나는 괜히 손이 바빴다. 남편은 TV를 켜두고도 화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자꾸만 내 쪽을 힐끔거렸다. 마치 무슨 말을 해야 하는데 그 시작을 몰라 망설이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의 생각 속에 갇혀 있었다. 숟가락이 몇 번 오간 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사 가면 당신 방은 햇볕 잘 드는 쪽으로 하자. 나는 잠시 손을 멈췄다. 아주 사소한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요? 나도 모르게 짧게 물었다. 그냥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그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늘 그랬듯이 말을 꺼내다 말고 스스로 물러섰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일기장 속 문장이 떠올랐다. 말을 잘못 꺼냈다가 또 상처가 될까봐 겁이 난다. 그 문장을 알고 나서 보니 남편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두려움처럼 느껴졌다. 여보, 나는 처음으로 그를 그렇게 불렀다. 남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그동안 내가 좀 차갑지 않았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나는 몇 번이나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식탁 위에 머물렀고 손은 숟가락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니야. 그가 말했다. 당신은 늘 조심스러웠지. 그 대답은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나는 차갑지 않았던 게 아니라 아예 벽을 쌓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도 무서웠어요.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재혼이라는 게 괜히 잘하려다 더 어색해질까봐. 그 말은 누군가에게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날의 나에게는 처음으로 꺼내는 진심이었다.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놀람과 안도 그리고 오래된 피로가 뒤섞여 있었다. 나도 그랬어. 그가 말했다. 당신이 다칠까봐,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짐작만 했던 날들, 괜히 웃어넘기고 괜히 모른 척했던 순간들. 우리는 그날 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 과거를 하나하나 따져 묻지도 않았고 서운함을 쏟아내지도 않았다. 다만 서로가 왜 그랬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는 그 느낌만으로도 식탁의 공기는 달라졌다. 설거지를 마친 뒤 나는 방으로 들어와 다시 일기장을 꺼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일기장을 덮으며 이렇게 생각했다. 이 사람도 혼자 애쓰고 있었구나.
마음을 닫아버린 상처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상처 위로 아주 얇은 숨구멍 하나가 열리고 있었다. 이사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집안은 점점 비어갔다. 벽에 걸려있던 액자들이 내려오고 오래 쓰던 그릇들이 신문지에 쌓였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내 마음은 전보다 더 무거워졌다. 비워지는 건 집이었지만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은 자꾸만 내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한번 그 일기장을 펼쳤다. 이번에는 남편의 글을 훔쳐보는 기분이 아니라 그의 시간을 조심스럽게 마주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사 이야기를 꺼냈다. 괜히 그녀가 또 떠날까봐 말을 돌리고 말았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떠날까봐? 나는 한 번도 이 집을 떠나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는 내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사람처럼 늘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동안 나는 이 집에서 조용히 자리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다.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면 서로 편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남편의 글 속에서 나는 이미 떠날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 사실이 가슴 깊숙이 아팠다. 저녁 무렵 남편은 이삿짐 상자에 책을 차곡차곡 담고 있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 옆에 앉았다. 이거, 나는 일기장을 들고 말했다. 어제 우연히 봤어요. 남편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췄다. 잠시 후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미안해. 그가 먼저 말했다. 보라고 쓴 건 아닌데. 그 사과에 나는 오히려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미안한 건 나인 것 같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내 말을 기다렸다. 나는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괜히 기대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말을 하면서도 내 목소리는 떨렸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질까봐 조심스러웠다. 남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했다. 나는 늘 당신이 너무 조심스러워 보여서 괜히 더 말을 못 꺼냈어.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덧붙였다. 같이 늙어가고 싶었는데 혹시 그 말이 부담이 될까봐. 그 말은 내가 상상해 본 적 없던 고백이었다. 늘 한 발짝 뒤에 서 있던 사람에게서 처음으로 들은 솔직한 마음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눌러두었던 감정이 조심스럽게 드러나 있었다. 나도요. 한참 만에 내가 말했다. 그렇게 생각한 적 있어요. 그런데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이삿짐 정리를 하다 말고 거실 바닥에 나란히 앉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있었다. 말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다. 차갑지 않았고 불편하지도 않았다.
일기장은 그날 이후 다시 상자 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우리 사이 어딘가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은 그날 조금 더 크게 열리고 있었다. 이사 전날 밤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집 안에는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지만 마음속은 오히려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남편은 창가에 서서 밖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컵 2개를 씻다가 그의 등을 바라봤다. 예전 같았으면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을 것이다. 같은 집에 있어도 서로 다른 삶을 사는 사람처럼.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그의 등이 처음으로 내 사람처럼 느껴졌다. 내일이면 이 집이랑도 작별이네. 남편이 말했다. 혼잣말처럼 들렸지만 분명 나에게 하는 말이었다. 그러게요. 나는 컵을 닦으며 대답했다. 좀 이상하죠? 응.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 나는 컵을 내려놓고 그 옆으로 갔다. 우리는 창가에 나란히 섰다. 창밖에는 익숙한 가로등 불빛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당신은 그가 말을 꺼내다 말고 잠시 멈췄다. 이 집에서 힘든 거 없었어? 그 질문은 그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힘들었다기보다는 늘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정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내가 말을 이었다. 괜히 더 조심하게 됐고 그게 쌓이다 보니 마음을 닫게 됐어요. 남편은 한숨처럼 짧게 웃었다. 나는 반대였어. 그가 말했다. 당신이 너무 조용해서 혹시 불편한 건 아닐까? 늘 눈치만 봤지. 그 말에 우리는 동시에 작게 웃었다. 서로를 배려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서로를 더 멀리 밀어내고 있었던 셈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거실 바닥에 앉아 사진 앨범 하나를 꺼냈다. 남편이 먼저 말하지 않았으면 나는 꺼내지 않았을 물건이었다. 이건 예전 사진들이야. 나는 앨범을 넘기며 조심스럽게 사진들을 바라봤다. 그 안에는 내가 들어오기 전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전 같았으면 마음이 불편했을 사진들이 그날은 다르게 보였다. 질투도 거리감도 아닌 그저 그의 삶으로 느껴졌다. 고마워요. 내가 말했다. 뭐가? 그가 물었다. 이걸 나랑 같이 봐줘서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이사라는 건 집을 옮기는 일이지만 그날의 우리에게는 서로의 자리를 다시 정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마음을 닫아버린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 옆에 함께할 자리가
조심스럽게 생기고 있었다. 새 집에 처음 들어선 날 문을 열자마자 낯선 냄새가 먼저 느껴졌다. 아직 우리 냄새가 배지 않은 집은 호텔방처럼 깔끔했지만 어딘가 허전했다. 이삿짐 기사들이 돌아가고 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박스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우리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뭐부터 할까? 남편이 물었다. 천천히 해요.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이상하게도 서두르고 싶지 않았다. 새 집에서는 이전보다 더 솔직해지고 싶었다. 그런 마음이 말보다 먼저 들었다. 우리는 각자의 방부터 정리하기로 했다. 남편은 작은 방으로, 나는 햇볕이 잘 드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그가 말해줬던 그 자리였다. 커튼을 달고 옷을 정리하며 나는 여러 번 멈춰섰다. 이 방이 정말 내 방이라는 느낌이 아직은 낯설었기 때문이다. 점심 무렵 남편이 문을 두드렸다. 점심 먹을까? 그 말 한마디가 괜히 따뜻하게 들렸다. 예전 같았으면 각자 알아서 먹자고 했을 말인데 우리는 간단하게 김치찌개를 끓였다. 새 집의 첫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나자 비로소 집다운 기운이 생겼다. 이 집에서는 남편이 밥을 먹다 말고 말했다. 서로 눈치 보지 말자. 나는 숟가락을 들고 그를 바라봤다. 나도 그 말 하고 싶었어요. 그는 잠시 웃었다가 이렇게 덧붙였다.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하고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그 말은 약속처럼 들렸다. 거창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필요한 말이었다.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상자를 하나씩 열었다. 접시, 컵, 작은 소품들. 그중 한 상자에서 그 일기장이 다시 나왔다.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 위에 손을 얹었다. 이건 어디 둘까? 남편이 물었다. 버리지 말아요. 나는 바로 대답했다. 당신 시간인데. 그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그 말에 괜히 마음이 찡했다. 서로에게 고마워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어려웠다는 사실이. 해가 지고 새 집의 첫 밤이 찾아왔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켜두었지만 화면은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저 같은 공간에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됐다. 이 집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모든 게 가능해 보였다. 닫혀있던 마음의 문은 완전히 열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시 닫히지 않을 것 같았다. 새 집에서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생활의 리듬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여는 일, 서로의 기침 소리에 괜찮아? 하고 묻는 일,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말들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한 발짝 다가왔지만 그 사이에 놓인 시간까지 다 건너온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새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니 괜히 생각이 많아졌다. 이제는 말해야 하지 않을까? 재혼 가정이라는 말 뒤에 늘 따라붙던 조심스러움, 아이들 이야기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숨을 고르던 나 자신, 그 모든 걸 계속 가슴에만 묻어둘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 앞에 앉았다. 여보, 이번에는 그 부름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는 신문을 접고 나를 바라봤다. 이제는 그 눈빛이 조심스러움보다는 기다림에 가까웠다. 나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라는 대신 들어주겠다는 표정이었다. 아이들 얘기 나올 때마다 내가 괜히 빠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서운했어요. 말을 꺼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괜히 이 말로 다시 멀어질까봐 두려움이 앞섰다. 남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이 예전처럼 무섭지 않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미안해. 그가 말했다. 당신을 배제하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당신이 부담 느낄까봐. 그 대답은 이미 여러 번 들었던 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핑계처럼 들리지 않았다. 이제는 그가 말을 이었다. 같이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준비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혼자는 아니란 느낌이 들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식탁에 앉아 아이들 이야기를 처음으로 길게 나눴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지도 않았고 해결책을 당장 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서로가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지나왔는지 조금씩 털어놓았다. 대화가 끝난 뒤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이야기해줘서.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남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아마도 처음으로 함께라는 자리에 나를 불러준 말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다. 마음을 닫아버린 상처는 누군가 열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꺼내 보일 때 비로소 아물기 시작하는 거라고.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아침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던 날 나는 커피를 내리며 문득 예전 집이 떠올랐다. 그곳에서는 늘 마음을 접어두고 살았다. 말을 아끼는 게 배려라고 믿었고 기대하지 않는 게 상처받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새 집에서의 시간은 조금씩 그 생각을 바꾸고 있었다. 남편은 요즘 사소한 일도 나에게 먼저 물었다. 반찬간이 어떤지, 주말에 어디 가고 싶은지,
그 질문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다가오려는 마음이 느껴졌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책장을 정리하다가 그 일기장을 다시 꺼냈다. 이번에는 혼자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였다. 이거. 나는 거실에 있던 남편을 불렀다. 당신이 계속 가지고 있을 거면 앞에 이야기 하나만 더 써요. 그는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뭐라고? 지금 마음. 내가 말했다. 예전 이야기 말고.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우리는 식탁에 나란히 앉아 같은 공책을 펼쳤다. 그는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고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이제는 두려워서 물러서지 않으려고 한다.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늙어가고 싶다는 말을 조금은 덜 무서워하며 꺼내보려 한다. 그 글을 읽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그 옆에 짧게 한 줄을 덧붙였다. 마음을 닫았던 건 상처 때문이었지만 다시 여는 건 함께라는 믿음 덕분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 일기장을 덮었다. 굳이 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어느 정도 닿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재혼가정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우리를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조심스러움이 거리보다는 배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음을 닫아버린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상처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곁에 생길 뿐이다. 나는 창가에 서서 햇빛이 드는 거실을 바라봤다. 이 집은 아직 완벽한 집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것이면 지금의 우리에게는 충분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